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결과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종목을 맞추면 거기에 열광하고 비싼 스포츠카나 럭셔리한 집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혹하고 맙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얼마 만에 시황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간간히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시황 포스팅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상 저는 스타트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작년에 커뮤니티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그냥 자산을 골드와 현금으로 보유한 채로 시장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시황 컨텐츠로 찾아뵈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기도 하는데 워밍업 하는데 몇 주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틀을 잡고 여러분에게 유용한 시황 컨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편 느낌으로 이제 시황 분석보다는 시청자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시황 컨텐츠란 무엇일까에 대해 제가 생각한 바를 조금 공유 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어떤 식으로 이 코너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리즈 제목인 40주간의 시황 일주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40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시황에 대해 다룰 텐데요. 그 40주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제가 유튜브에서 떨어져 있는 동안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내린 결론은 모두에게 유용한 시황 분석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난이도겠죠? 모두가 소화 가능하기 쉽게 만들면 너무 얕아지게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위주로 하다 보면 접근성은 떨어지는 컨텐츠가 되니까요. 그런데 난이도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외에도 많은 측면에서 모두에게 알맞은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시청자라면 어떤 영상을 보아야 저에게 유익할지 주식이라고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영상들이 나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지 경제나 주식 유튜브를 보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적 사고, 두 번째는 시간 지평, 세 번째는 투자 철학.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확률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만든 컨텐츠. 사실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중요한 관점인데 투자는 더더욱 불확실성이 가득 찬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동반한 행위입니다. 누구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적금을 하면 왜 돈을 더 줄까요? 예금은 여러분이 언제든 출금할 수 있으니까 뭔가 목돈이 필요한 일이 터졌을 때 출금을 못할 불확실성이 없죠. 반면 적금은 정확히 얼마씩 입금해야 하고 만기가 되어야 찾을 수 있으니까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그걸 깨면서 이자 손해를 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의 예금은 고객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동반되는 반면에 적금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적은 자금이죠. 그래서 적금에 이자를 더 주는 거겠죠. 예금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건 채권입니다. 채권은 결국 회사가 돈을 빌리는 증서인데 회사가 망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죠. 따라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서 이자가 높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도 더 위험이 크죠. 배당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회사가 성장해야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회사가 파산해서 청산되면 채권자들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원금이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률은 예금이나 채권보다 통상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판매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는 리스크가 높으니까 3%가 아니라 8%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코인이 더 위험하니까 무조건 코인을 하면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얼마 전에 올린 세스클라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리스크가 높은 자산이 높은 리턴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걸 꺼리게 되고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가격이 싸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 비로소 업사이드가 생겨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결국 투자라는 행위는 리스크와 리턴을 저울질하는 게임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이 가진 리턴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적을 때 투자하면 투자를 잘하는 거고 어떤 투자 상품이 가진 리스크에 대비해서 리턴이 적을 때 투자하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외치면서 그저 리스크를 많이 지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죠. 레버리지를 높이고 코인을 하면서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사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확률적 사고에 익숙해져야 리스크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생겨나고 리스크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있어야 리턴과 리스크를 제대로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적 사고의 정반대편에 있는 건 뭘까요? 그건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결과를 잘 예측하는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종목을 맞추면 거기에 열광하고 비싼 스포츠카나 럭셔리한 집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혹하고 맙니다. 확률적 사고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혹하지 않게 됩니다. 카지노에 가서 블랙잭으로 돈을 벌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 영화에 나왔던 카드 카운팅은 못 쓴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대 카지노에서 더 이상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경우 물론 카지노마다 카드 덱의 개수가 얼마인지, 딜러가 소프트 17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스플릿 더블 허용하는지 그런 세부 룰에 따라서 크게 편차가 나지만 플레이어에게 가장 우호적인 룰대로 플레이하면 대략적으로 48.5% 정도 됩니다. 아무리 유리해도 플레이어가 50%의 승률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럼 불리한 확률의 베팅에서 돈을 벌기를 기대하는 행위, 우리는 그걸 도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블랙잭을 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 있으면 모두가 돈을 잃을까요? 아니겠죠. 떼돈을 버는 사람도 몇몇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블랙잭을 잘하는 법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또 블랙잭을 해서 딴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서 그걸 과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블랙잭을 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냐? 그 결과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의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 근본에 있는 수학적 확률이 50%가 아닌 48.5% 그리고 룰에 따라서 43%까지도 내려가는 불리한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으로 오면 확률을 블랙잭처럼 엄밀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계산할 수도 없고 관측 가능하지도 않고 또 가변적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힘들고 관측 불가능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나 트레이더도 손익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률이 60%를 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아무리 날고 긴 사람도 어떤 예측을 하면 10번에 4번은 틀린단 말이죠. 하지만 그 한 번이 사실은 누적되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 사고가 아닌 확률적 사고, 그게 투자를 잘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년 9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올린 첫 영상이 확률적 우위에 대한 영상이었고 시즌 1을 하는 내내 투자 문제지를 비롯해서 최대한 이런 확률적 사고라는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려 했습니다. 참고로 선행편 영상 전반부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영상 퀄리티나 음질이 당시에 너무 안 좋았어서 추후 리메이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내려뒀습니다. 어쨌든 시즌2에서도 그런 기조를 똑같이 이어가려 합니다. 시장에 대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근거들을 분석해보고 투자 문제집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말이냐, 팔람 말이냐, 확실하게 말해달라, 혹은 정치인처럼 말하지 말라. 그런데 60개의 빨간 공과 40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몇 %냐고 묻는다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60%라는 대답이 정답인 거지 이 주머니에는 확실히 빨간 공이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빨간 공에 걸면 수익 보장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투자라는 건 미래에 대한 예측의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이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할지 몰라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전한 투자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불확실성에 감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불확실성이야말로 초과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불확실성이 없으면 본인이 태어난 수저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층 이동이 없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의견이 서로 갈리고 누군가는 실수를 하고 누군가는 그 실수를 바탕으로 초과 수익을 내는 거죠. 모든 주식 투자자의 꿈은 10만원짜리 주식을 7만원에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10만원짜리를 7만원에 사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누군가는 10만원짜리를 7만원에 파는 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실수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7만원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만약 세상에 불확실성이 없다면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불확실성 없이 10만 원 갈 주식이라면 이미 모두가 그걸 사서 이미 10만 원에 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방송을 보면 10년 후 뭐 몇 배 갈 주식이 확실히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면 10년 후에 10배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수익과 확실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개념입니다. 10배, 20배를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주식일수록 리스크가 높고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진리겠죠. 자, 그래서 경제나 주식 유튜브를 보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법, 잘못된 사고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확률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간 지평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트레이딩을 한 사람이 아니고 중장기 투자나 지수 추종을 한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모든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심지어 단기 트레이더도 모든 뉴스에 반응하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즌 1 때 80일간의 투자 일주를 했을 때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매일매일 시황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룰 시황이 없어서 꾸역꾸역 그냥 뉴스를 보면서 별로 다룰 필요도 없는 것도 다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뉴스의 본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라서 뉴스에서 중대하게 다뤄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루하루 시장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들은 그냥 사후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식이 많습니다. 그냥 2% 오른 걸 보고 2% 오를 설명이 뭐가 있었을까 보고 그냥 그럴듯한 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주식시장의 모든 움직임에 이유나 의미를 부여하려 하다 보면 너무 노이즈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가 지수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망해보면 유의미한 큰 추세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점 확대해서 분봉 이렇게 보면은 추세보다는 노이즈가 그 차트를 지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황 분석 시리즈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고 FOMC나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주 2회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어떤 움직임이 추세냐, 노이즈냐, 또 어느 정도의 시간 지평을 봐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에 달려 있는 건 맞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우리에게 무작위지만 초정밀 기술을 갖추고 풍향과 풍속과 동전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잡아내는 장비를 갖추면 더 이상 무작위가 아닐 수도 있듯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더, 초고빈도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단위의 움직임도 노이즈가 아닌 유의미한 수익 기회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1단위 이하의 움직임은 무의미한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전략과 미스매치되는 노이즈에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마 다들 어떤 1단위 이벤트에 깜짝 놀라서 팔아버렸는데 그 후로 쭉 상승한다거나 반짝 호재에 얼른 추격 매수를 했는데 급락해서 손실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요점은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 지평도 사실상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이 성립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정립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 스타일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 시장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투자 거장들의 철학과 전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장 시리즈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시황 분석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유튜브를 시청할 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첫째, 확률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것. 둘째, 시간 지평을 명확히 하고 단기적 노이즈에 귀 기울이지 말 것. 셋째,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정립해 나갈 것. 이렇게 세 가지이고 40주간의 시황 일주도 이 세 가지 효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확률적 사고를 하지 않고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의 투자에 있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 고민을 거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피곤해 하시는 분들, 당장 시의성과 화제성 있는 자극적 소재를 다루길 원하시는 분들, 본인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정립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40주간의 시황 일주가 큰 효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월가제 시즌 1 때 그랬던 것처럼 월가제 시즌2도 다른 주식 방송들에 비해서 인기가 없고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겠죠. 하지만 환경이 어떻든 유튜브 업계가 어떻든 간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제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그것에 공감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황일주 컨텐츠의 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총 4가지 코너로 나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읽어볼 만한 기사나 이슈를 다룹니다. 총 5가지 경제지를 모니터링 할 텐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또 월스트리트 저널. 참고로 월가지 시즌2 아이콘이랑 로고는 WSJ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eign Affairs라는 국제정세 관련된 월간지. 이렇게 5가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매주 다뤄볼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뽑아서 다루는 게 첫 번째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일주일간의 경제 지표를 훑어볼 건데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 움직임이 있었다면 함께 커버하려고 합니다. FOMC가 있는 주간이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코너는 자산군의 움직임을 다룰 예정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을 비롯한 주가지수, 그 다음 국채시장, 골드와 같은 귀금속, 또 원유 및 에너지 시장, 그 외의 원자재 시장, 그리고 때로는 비트코인도 포함해서 대여섯 가지 자산군의 움직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는 주식시장에 대한 코멘터리인데 상승뷰와 하락뷰를 최대한 편향되지 않게 각각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사 및 이슈 읽기, 경제지표 읽기, 자산군의 움직임 읽기, 상승뷰와 하락뷰 검토하기 이렇게 4가지 코너로 구성되어서 매주 진행하려고 하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 프로젝트 벨리도 진행 중이고 플랫폼 개발 및 기획도 계속하고 있는데다 시황을 보는 게 거의 1년 만이어서 워밍업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겁니다. 그래도 투자나 재테크는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게 아니라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화두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알찬 40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